조선 중엽 봄바람이 막 불어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읍내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은 큰 목소리로 물건값을 외치고 아이들은 옹기종기 모여 놀이를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터 한켠에는 갓 지은 떡 냄새와 약초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때 장터 어귀로 늙은 소장수가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송아지는 다리가 가늘고 눈빛이 흐려 금세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소장수는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송아지 싸게 내놓소. 얼른 사가시오. 사람들은 하나둘 다가왔다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아지의 갈비뼈는 뚜렷이 드러났고 숨소리는 거칠었으며 발목은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오래 살지 못할 짐승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송아지로군. 저런 건 키워봐야 풀만 축내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소장수는 얼굴이 붉어져 송아지를 거칠게 잡아 끌었으나 송아지는 몇 걸음 가지 못하고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놈. 너 같은 놈은 있어봐야 손해다. 소장수는 욕설을 퍼붓고는 결국 송아지의 밧줄을 풀어 장터 길가에 내던졌습니다. 송아지는 힘없이 쓰러져 헐떡이며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잠시 그 모습을 보다가 이내 무심히 흩어졌습니다. 누구 하나 불쌍하다고 다가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곧 죽을 놈이지 뭐. 끌고 가도 고생이다. 차라리 여기서 저절로 숨 끊어지는 게 낫겠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장터의 소음 속에서 송아지는 외롭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먼지가 일자 송아지는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 저편에서 집신을 신고 허름한 삼배 옷차림의 청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길수였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품팔이로 하루를 버티는 인물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어딘가 맑고 선했습니다. 길수는 장터 한가운데 쓰러진 송아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연민이 어렸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어린 것이 저리도 버려져 있구나. 주변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길수야, 괜히 눈 돌리지 마라. 저놈은 곧 죽는다. 내 주머니 사정으로 저런 걸 거둔다면 너도 굶어 죽을 게다. 하지만 길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송아지 쪽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송아지는 힘겹게 눈을 뜨더니 미약한 숨결을 내쉬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길수의 가슴 한켠이 울렁였습니다. 가난과 고단함으로 굳어진 마음 속에서 작은 불씨 같은 연민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려야겠다. 장터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길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길수와 송아지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길수는 힘없이 쓰러져 있는 송아지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송아지의 목덜미를 어루만졌습니다. 송아지의 피부는 뼈마디가 드러날 만큼 앙상했고 숨결은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리도 버려졌느냐.
아직 눈빛에 생기가 남아있는데 송아지는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작은 반응만으로도 길수의 가슴은 울컥 차올랐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비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길수야, 그놈을 데려가려는 게냐? 허허, 쓸모도 없는 놈을 거두면 내가 먼저 굶어 죽겠다. 또 다른 이는 손을 휘젓고 말했습니다. 길수 자네도 알잖아. 짐승은 값어치가 있어야지. 저건 곧 죽는다. 괜히 고생 사서 하지 마라. 길수는 이들의 말을 듣고도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연민과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죽는다 해도 이렇게 버려두는 건 차마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며 흩어지자 길수는 송아지의 밧줄을 주워들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춤에 힘이 들어가고 소나기는 단단히 죄어졌습니다. 길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집은 초라해도 따뜻한 볏짚 한 줌은 나눌 수 있습니다. 너를 살려내 보겠다. 송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으나 곧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수는 허겁지겁 두 팔로 송아지의 몸을 받쳐 부축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길수가 힘겨운 호흡 사이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업고라도 가겠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송아지를 부축하며 장터를 벗어났습니다. 봄바람에 먼지가 흩날렸고 길수의 뒷모습은 초라했으나 묘한 굳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몇몇 장터 사람들은 속으로 웅성거렸습니다. 바보 같은 짓 같기도 하고, 허나 저 눈빛은 여느 사람과 다르구나. 길수의 걸음은 무겁고 더뎠지만 그의 품 안에서 송아지는 간신히 눈을 감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수와 송아지의 첫 인연은 장터의 비웃음 속에서 그러나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길수는 비틀거리는 송아지를 부축하며 겨우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집은 초라한 초가집으로 지붕에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고 대문짝은 반쯤 뜯겨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오래 쓰지 못한 농기구가 녹슨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병석에 누운 어머니가 길수의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하고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수야, 너 오늘 장터에 나갔다 오더니 웬 놈을 끌고 왔느냐? 저게 송아지냐? 길수는 땀에 젖은 얼굴로 송아지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장터에서 버려진 아이입니다. 곧 죽을 듯하여 차마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몇 번 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집은 쌀독이 비어 있고 나는 엽전이 없어 약 한 첩도 못 얻어먹고 누워 있구나. 그런데 짐승을 거두면 우리도 함께 굶게 되지 않겠느냐. 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을 눈앞에 두고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제가 굶는다 하여도 이 아이는 살려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속이 타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찌 그리도 마음이 약하냐. 세상은 그렇게 마음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남은 힘조차 저 아이에게 쏟아내면 정작 너는 쓰러지지 않겠느냐.
길수는 눈빛을 굳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쓰러진다 해도 괜찮습니다. 어머니만은 반드시 제가 지켜드려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아이도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버려졌을 뿐 살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어머니는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차마 더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내 성정이 그렇구나. 하늘도 그 마음을 아신다면 길이 열리겠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수는 그 침묵을 뚫고 송아지를 위해 빈 외양간에 볏짚을 깔아주고 작은 물동이에 물을 담아 앞에 두었습니다. 송아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물을 조금 마시더니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길수는 떨리는 손으로 송아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내 곁에 내가 있다.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초가집과 외양간은 삐걱대는 지붕 아래서 고요히 어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작은 생명을 향한 연민과 그것을 지켜내려는 청년의 단단한 결심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길수가 죽을 놈의 송아지를 끌고 와 살린다더라. 저 집은 쌀독도 비었는데 제정신이 아닌 게야. 사람들은 하나둘 길수의 초가집 앞을 지나며 혀를 찼습니다. 마당에 누워있는 앙상한 송아지를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팔짱을 끼고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수야, 내 어머니도 병석에 누워있는데 왜 저런 짐승에 힘을 쓰는 거냐? 길수는 마루 끝에서 풀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두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무모한 일이라는 것을. 안악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허허, 사람부터 살리고 짐승을 걷어야지. 저 송아지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오래 못 산다. 그때 옆집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것의 혈기가 그렇지. 그러나 저 마음이 오래 갈 수 있을까? 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래 가든 짧게 끝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라도 저 아이가 풀을 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송아지는 힘겹게 풀을 삼키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길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가가 젖었습니다. 안악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지. 사람들은 뒤돌아가면서도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몇몇은 길수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차마 더 비웃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길수는 외양간에서 송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벽에 기댄 채 속삭였습니다. 너를 비웃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살아날 수 있다고. 송아지는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듣는 듯 힘겹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길수의 가슴에 불씨처럼 희망을 지폈습니다. 며칠 동안 송아지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길수는 날마다 풀을 베어다 주고 작은 물동이에 물을 담아 송아지 입 가까이에 대주었습니다. 하지만 송아지는 힘없이 눈만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며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쇠약했습니다. 길수는 외양간 기둥에 몸을 기댄 채 축 늘어진 송아지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힘을 내다오. 내가 버틴다면 나도 끝까지 버티겠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곤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은 갈라진 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방 안에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수야, 괜히 너만 지쳐 쓰러질까 두렵구나. 하늘도 버린 놈 같으니 그만 놓아주어라. 길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하늘이 버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버린 겁니다. 저는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그날 밤 길수는 송아지 곁에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희미한 달빛이 마당에 내려앉을 무렵 송아지가 간신히 고개를 들더니 그의 무릎을 하찼습니다. 이어서 송아지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길수는 깜짝 놀라 눈을 뜨더니 눈물이 번져 나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송아지의 목을 감싸 안고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어머니도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으니 올 수 있는 거지 어쩌면 저 아이가 우리 집에 복이 되어 올지도 모르겠다. 송아지의 첫 울음은 새벽 공기 속에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버려진 생명이 다시 살아남겠다는 작은 선언이었습니다. 길수의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송아지는 간신히 일어나 풀을 먹을 정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힘은 약했습니다. 길수는 더욱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하루 한 번 겨우 쑤어내는 귀한 죽이 있었지만 길수는 그것을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길수는 나무 그릇에 담긴 죽을 어머니의 손에 들려드리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꼭 드셔야 합니다. 기운을 내셔야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길수야, 내 목도 아껴야 한다. 너는 종일 품팔이로 고생하는데 어찌 빈속으로 버티겠느냐. 길수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만 기운을 차리시면 됩니다. 그는 자신의 그릇에서 죽을 반쯤 덜어내 송아지 앞에 두었습니다. 송아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죽 냄새를 맡더니 조금씩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길수는 그 모습을 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조금 덜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너는 힘을 키워야 산다. 그러니 먹거라.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리 살뜰하게 굴면 결국 너만 쇠약해질까 두렵구나. 길수는 송아지의 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힘으로 버팁니다. 이제는 이 아이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버려진 생명일수록 더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아지는 죽을 다 먹고 나서 작은 울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는 고마움처럼 들려 길수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길수는 허기를 느끼며도 송아지 옆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허기보다 더 따뜻한 감정이 가슴 속에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덜어낸 그릇 속 한 숟가락이 새 생명을 함께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장터에서 버려졌던 송아지는 이제 다리에 힘이 붙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여전히 여윈 몸이었지만 걸음을 똑바로 떼며
풀을 먹는 모습은 한결 든든했습니다. 길수는 새벽마다 낫을 들고 산자락으로 올라 풀을 베어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송아지를 마당에 세워두고 손으로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힘을 좀 낼 수 있겠구나. 오늘부터는 함께 밭에 나가보자꾸나. 송아지는 길수의 손길에 고개를 끄덕이듯 흔들며 낮게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문가에 기대어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길수야, 저 아이가 아직은 열인데 무리시키는 건 아니겠느냐? 길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조금씩 일을 함께하며 기운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밥벌이가 될 테니까요. 그날 오후 길수는 송아지에게 작은 쟁기를 메어 보았습니다. 처음엔 비틀거리던 송아지가 길수의 발소리에 맞추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땅은 단단했지만 쟁기 끝이 흙을 가르며 줄기를 냈습니다. 길수는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환히 웃었습니다. 옳지, 잘한다. 한 걸음만 더, 그래, 그렇게. 송아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길수의 목소리에 맞추어 힘을 내며 밭고랑을 만들었습니다. 논바닥에는 서서히 고랑이 이어졌고 길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송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다. 내가 혼자였다면 도저히 하지 못했을 일을 내가 나와 함께 해내고 있구나. 어머니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짐승이라 해도 은혜를 아는구나. 우리 집에 다시 볕이 드는 날이 오려나 보다. 그날 해가 질 무렵 밭에는 반듯한 고랑이 남았습니다. 땀에 젖은 길수와 송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길수는 송아지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참 수고했다. 내가 있어 이제 우리 집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다. 송아지는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짧게 울음을 내뱉었습니다. 그 울음은 여름 저녁 논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가을이 다가오자 길수의 밭에는 누런 벼 이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먼저 벼가 여물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버려졌던 병든 송아지가 이제는 힘센 소로 자라 논밭을 갈았으니 수확도 다른 집들보다 훨씬 앞서 풍성했습니다. 이웃들은 밭둑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허참, 저 송아지가 이제는 저리도 크다니 믿을 수가 없네. 그놈이 병들어 죽을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집안이 살아나는 꼴이 아닌가. 그러나 감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부러움이 시기와 비아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마을 사내가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길수야, 내 놈 팔자가 좋구나. 버려진 송아지 하나 주워다 이렇게 풍년을 얻다니. 내가 고생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야. 길수는 손에 낫을 쥔 채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운이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운을 지켜낸 것은 정성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내는 얼굴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흥, 잘난 체는 짐승 덕 좀 본 것을 가지고. 길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승 덕이든 사람이든 살아있는 것은 다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저 아이는 제 목숨을 걸고 버텼습니다. 저는 다만 곁에서 도왔을 뿐입니다.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안악은 길수의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에이, 저놈은 늘 말만 고상하지. 그래도 결국 운이 좋았던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리며 시기했지만 길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논바람에 흔들리는 벼 이삭을 바라보다가 송아지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길수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 너와 내가 함께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송아지는 고개를 끄덕이듯 짧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논바람을 타고 번져나가 길수의 마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었습니다. 장터가 열리는 날 길수는 곡식을 팔아 한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소를 끌고 나갔습니다. 송아지는 이제 다 자란 힘센 소로 윤기나는 털빛과 단단한 체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저 소가 예전에 버려졌던 그 송아지 맞나? 허허, 믿기지 않는다. 이제는 당당히 장터를 누비는구나. 한 짐꾼이 길수에게 다가와 부탁했습니다. 길수야, 우리 짐을 좀 날라줄 수 있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달라붙어도 꼼짝을 못한다. 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맡겨보시지요. 그는 소의 고삐를 가만히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힘내자. 우리가 도울 차례다. 소는 굵은 숨을 내뿜더니 굳게 발을 딛고 짐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던 수레가 조금씩 움직이자 장터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짐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장사소가 다 있나? 이놈은 힘도 힘이지만 눈빛이 순하구나. 그날 오후 장터에서는 소들의 힘겨루기가 열렸습니다. 길수의 소는 처음에는 참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은혜 갚은 소가 진짜 힘이 있는지 보자며 부추기자 길수는 조심스럽게 소를 이끌었습니다. 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거라. 이길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어떤 아이인지 보여주어라. 맞은편에서 다른 농가의 크고 억센 황소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길수의 소는 눈빛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굳세게 버텼습니다.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 끝에 황소가 뒷걸음질치며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소리쳤습니다. 은혜 갚은 소다. 이 소는 은혜를 갚은 소다. 길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소의 머리를 감싸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겼구나. 어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저 소를 은혜 갚은 소라 부르지만 사실은 그 은혜를 지켜낸 것이 내 아들의 마음이구나. 그날 이후 장터에서는 길수의 소를 두고 오래도록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나를 때, 힘겨루기를 할 때마다 은혜 갚은 소라 불렀고 길수는 그 이름 덕분에 마을에서 더욱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수와 소의 이야기가 장터와 마을에 퍼지자 그 소문은 양반가에도 전해졌습니다. 탐욕 많기로 소문난 양반 이도령은 기생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다 하인에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인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장터에서 큰 힘을 발휘한 소가 있다 하옵니다. 예전에 병든 송아지였는데 지금은 장정 10사람 힘을 합친 것보다 더하다 합니다. 양반은 눈을 번뜩이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괴물 같은 소가 이 마을에 있다 하였느냐? 당장 내 소로 삼아야겠다. 며칠 뒤 양반은 하인들과 함께 길수의 초가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비단 도포는 바람에 나부꼈고 얼굴에는 오만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양반이 손부채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복에 길수라 하던가. 내 놈이 기른 소가 장터에서 이름을 날렸다지. 참으로 귀한 소다. 내 그만 양을 줄 테니 당장 내게 넘기거라. 길수는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죄송하옵니다. 이 아이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피와 땀으로 살아온 법과도 같은 아이입니다. 양반은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벗이라? 허허, 내 놈이 짐승과 벗이라 부르다니 가소롭구나. 내가 제시하는 값이 작은 것도 아니니 더 말할 것 없지 않느냐? 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천금을 주신다 해도 제 손에서 이 아이를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함께 나눈 존재를 팔아넘기는 건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양반은 얼굴이 붉어져 부채를 세차게 접으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천한 농부가 내 말을 거역한단 말이냐? 세금을 빌미로 집을 빼앗고서라도 그 소를 얻어내겠다. 그 순간 집안에서 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소는 우리 집안이 다시 살아난 희망입니다. 제 목숨과도 다름없습니다. 양반은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희망이라 내겐 재산일 뿐이다. 조만간 다시 찾아올 터이니 그때는 다른 말하지 말거라. 양반 일행이 떠난 뒤 길수는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들이 다시 온다 해도 나는 끝내 지켜내겠다. 이 아이는 나와 어머니의 목숨줄이다. 소는 마치 그의 마음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길수의 결심을 더욱 굳세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절로 가는 길목에서 길수는 소와 함께 풀을 베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소는 묵묵히 짐을 끌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산길을 내려오던 한 스님이 길수와 소를 바라보다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스님은 눈빛이 맑고 온화했습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저 소는 참으로 눈빛이 곱구나. 어찌 저리도 온순하고도 굳세게 보이는가. 길수는 놀라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대답했습니다. 스님, 이 아이는 장터에서 버려진 송아지였습니다. 죽어가던 것을 제가 데려와 살려냈습니다. 제겐 벗이자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 법이지. 하물며 사람은 어찌 은혜를 잊겠는가. 길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요즘 양반이 이 소를 탐내어 빼앗으려 합니다. 저는 끝내 거절했지만
세금과 권세로 누르려 하니 두렵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길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물은 잠시지만 은혜와 의리는 영원하다. 권세는 사람을 누를 수 있어도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본다. 내가 바른 뜻으로 지켜낸다면 결국 그 길은 열릴 것이다. 길수는 눈가가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말씀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끝내 이 아이를 지켜내겠습니다. 소가 길수 곁에서 낮게 울었습니다. 스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보아라. 저 울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맹세로구나. 내가 기른 것이 곧 너를 기를 것이다. 길수는 깊이 절하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이 아이와 함께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스님은 손에 든 염주를 굴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깃든다. 그대의 집안도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이네. 그날 길수의 마음속에는 스님의 말씀이 등불처럼 켜졌습니다. 그는 소를 쓰다듬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절이 지나 여름 장마가 시작되자 하늘은 며칠째 쉬지 않고 비를 쏟아냈습니다. 산과 들은 먹빛 구름에 덮였고 시냇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거센 강물처럼 마을로 밀려들었습니다. 길수는 초가집 처마 밑에서 마당을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비가 심상치 않습니다. 곡식이 잠기면 올 한 해가 다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누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길수야, 무슨 수를 쓰든 내 몸만은 다치지 말아야 한다. 곡식은 잃어도 사람 목숨은 대신할 수 없으니라. 그러나 길수는 망설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논둑이 무너져 물이 마구 들이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소의 고삐를 움켜쥐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얘야, 함께 가자. 우리가 아니면 이 논을 지킬 수가 없다. 소는 우렁차게 울며 그의 곁으로 나아왔습니다. 길수는 장대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논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무릎까지 차오른 흙탕물은 발목을 휘감아 그를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길수야, 거긴 위험하다. 돌아와라. 하지만 길수는 고개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 마을 논이 다 잠깁니다. 그 순간 산 위에서 또 한 줄기 폭우가 쏟아지며 강물 같은 물줄기가 들판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길수는 그만 거센 물살에 휩쓸려 몸이 둥둥 떠올랐습니다. 길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돼, 어머니. 그의 몸은 흙탕물 속에서 뒤흔들리며 점점 더 멀리 떠밀려 갔습니다. 집 앞에서 이 광경을 본 어머니는 창문에 매달려 오열했습니다. 길수야, 내 아들아. 하늘은 천둥을 울렸고 마을은 물벼락에 휩쓸리며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길수의 두 눈에는 마지막 순간 소의 검은 실루엣이 번개 불빛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길수의 몸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밀렸습니다. 차가운 흙탕물이 입과 코를 막아 숨이 막혔고 팔은 허우적거리며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길수가 가쁜 숨 사이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살려 주시오. 어머니, 제가 아직
그 순간 땅을 뒤흔드는 듯한 울음소리가 물살 위로 퍼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자 검은 실루엣 하나가 길수 쪽으로 거세게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길수의 소였습니다. 소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몸을 던지더니 길수의 허리띠를 뿔로 떠받쳤습니다. 길수가 깜짝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얘야, 안 돼, 위험하다. 그러나 소는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마치 끝까지 너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강물 속에서 버텼습니다. 내 다리는 거센 흐름에 휘청거렸지만 굳건히 땅을 짚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눈물이 섞인 빗물을 삼키며 울부짖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하려 널 잃을 수는 없다. 제발 버티지 말고 물러나거라. 하지만 소는 뿔로 길수의 몸을 더 단단히 떠받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곧 굵은 울음소리가 또다시 천둥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둑 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다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짐승이 주인을 살리려 몸을 던지는구나. 이런 광경은 난생 처음이다. 소는 온몸으로 물살을 막아내며 길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몇 차례 더 물에 잠길 듯 휘청였으나 마침내 둑 가까이로 밀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길수는 흙바닥에 쓰러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을 뜨자 소가 여전히 물속에 몸을 반쯤 담근 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울먹이며 두 손을 뻗었습니다. 얘야, 내가 나를 살렸구나. 은혜는 내가 베푼 게 아니라 내가 갚아준 것이었구나. 소는 젖은 콧김을 내뿜으며 고개를 숙였고 그 눈빛에는 이상하리만치 깊은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홍수는 점차 잦아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둑 위에 모여 길수와 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센 물살에서 길수를 구해낸 장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이웃집 노인이 지팡이를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저 소가 해내다니. 참으로 하늘이 내린 짐승이구나. 아낙네들은 눈물을 훔치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우린 괜히 길수를 비웃었지. 그 정성이 결국 소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니? 길수는 흙투성이 몸으로 소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저 물속에 삼켜졌을 것이다. 내가 목숨을 걸어 나를 살렸으니 앞으로는 내가 너를 2배, 3배로 지켜주겠다. 소는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고요해진 장마 하늘을 울리며 사람들의 가슴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화려한 말을 타고 양반 이도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물난리를 피해 도망쳤다가 마을 사람들이 길수와 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다가왔습니다. 양반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모두가 한 짐승을 보고 울고 있으니 노인이 얼굴을 굳히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소가 물에 휩쓸린 길수를 구해냈습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양반은 잠시 말을 잃더니 곧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얼마 전 이 소를 빼앗으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자신을 향하자 그는 난처하게 손부채를 접었습니다.
양반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길수야, 내가 그 소를 탐내었던 것을 사과하마. 세상 재물이 어찌 은혜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소는 2번 다시 입에 올리지 않겠다. 길수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사과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와 이 아이는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버티겠습니다. 양반은 길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거늘 나는 그 은혜를 빼앗으려 했으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길수의 집을 더 이상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소를 존경하며 스스로도 서로 도우려 애썼습니다. 마을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며칠 뒤 마을은 차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무너진 둑은 다시 쌓였고 물에 잠겼던 논도 햇볕에 말라가며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수는 마당에 볏짚을 깔아놓고 소의 등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손길마다 흙과 진흙이 벗겨졌고 윤기 나는 털빛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길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린 줄 알았는데 결국은 너가 나를 살렸구나. 소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대답처럼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방 안에서 길수의 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수야, 어미는 그동안 내가 무모하다 꾸짖기만 했구나. 그런데 결국 내 마음이 이 집안을 살렸구나. 그리고 저 소가 짐승이 은혜를 갚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길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 찢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다만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해 주셨잖습니까?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짐승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이 어찌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날 저녁 마을 사람 몇이 찾아와 곡식 한 자루씩을 내어놓았습니다. 길수야, 내가 보여준 정성에 우리도 감동했다.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나려면 이제 서로 힘을 합쳐야지. 길수는 2 손을 모아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함께한다면 이 마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은혜는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것임을 제가 배웠습니다. 소는 마당에서 볏짚을 씹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쩐지 사람과 다르지 않은 듯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길수와 어머니는 따뜻한 등잔불 아래서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초가집은 비록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은혜를 아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거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 은혜의 무게는 재물보다 무겁다.